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이렇게 좀 약세로 흐르면서 진짜 이 예상대로 가는 게 쉽지가 않고 진짜 이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마지막 영상에서 리플의 1달러의 상승 여부가 이번 주말에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러면서 참 기대할 만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.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이 삼각수렴의 끝으로 향하고 있으면서 이 주말의 끝이 이 삼각수렴의 끝과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때처럼 다시 한번 슈팅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,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이 1달러로 향하는 그 움직임은 잠시 미뤄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리플 상승의 시나리오로 같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같이 봤었는데, 보시는 것처럼 이 단기 하락 추세선을 깨는 움직임이 나와서 요 3만 불 지지를 다시 좀 받아준다라면 다시 좀 시장 분위기가 살면서 동반 상승의 그런 시나리오도 좀 그려봤는데, 그런데 또 간밤에 이 비트코인은 다시 좀 3만 불을 넘는가 싶더니만 또 오늘 오전 들어서는 또 다시 재차 지금 하락을 하면서 29.7K까지 현재는 또 떨어진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 단기 하락 추세선을 어제는 돌파를 했다가 현재는 좀 그 지지선 위에서 머물고 있는데,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 이 알트코인의 방향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다면 이 리플이 그래도 꽤 잘 나가고 있다가 왜 결국엔 하방으로 방향을 틀었을까? 그 이유를 좀 짚어보면, 물론 이 비트코인의 하락에 영향도 있겠지만 또 주말간 나온 이슈 중에 하나로는 바로 이 항소 관련해서 그 가능성이 점점 대두가 되면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항소 이슈가 왜 불거졌냐면,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플 판결의 후폭풍이다 라고 해가지고 권도용도 무죄를 주장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이 권도용의 변호인이 최근에 이 리플랩스의 판결을 근거로 해서 SEC가 이 테라폼 네스와 권도용에게 제기한 소송은 기각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지금 무죄를 또 주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SEC에서는 재판부가 이 리플랩스의 판례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곧바로 또 반론을 하니까 이것을 볼 때 SEC가 항소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그런 해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 항소 관련 리스크가 좀 더 불거졌고, 그로 인해서 이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갈수록 이 항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, 그런데 저는 이 항소는 결국에는 노이즈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 지난주에도 이 항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항소 자체가 지금은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항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그런데 이마저도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가 또 일반적이면서 이를 법원이 인용한다 하더라도 추가 증거를 채택할 수는 없다라고 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SEC가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판결은 그대로 또 유지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 보시는 것처럼 이 7월 14일에,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7월 14일이고 이때 미국 기준으로는 7월 13일인데, 이 약식 판결이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이 미국의 거래소들은 보시는 것처럼 일제히 XRP 재상장을 결정을 했습니다. 즉 이것은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혀지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미국의 거래소들은 재상장을 결정을 한 것이고, 또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앞으로는 이 미국의 자금이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일 거예요. 그래서 설령 이 SEC가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XRP가 가격을 상승하는 데에는 물론 이 상단에 좀 저항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, 그렇다고 앞으로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미 이 XRP는 엄청난 상승을 또 보였기 때문이에요. 이 리플 차트를 보시면 2020년 11월 달에 이때 이 플레이어 토큰 에어드랍 이슈로 인해서 이때 11월 중순에 보시는 것처럼 한 270원, 80원 요 가격대에서 단숨에
한 800원 중반대까지 또 올라갔으니까 거의 3배 가까운 이런 폭등이 나왔었습니다. 그런데 이 SEC가 리플은 증권이다 라고 이 소송을 걸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분을 전부 반납을 하면서 결국엔 최저점인 198원까지 대폭락을 했었어요. 그런데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SEC한테 발목이 잡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 XRP는 대불장 때 거의 2,50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198원에서 2,500원까지 갔으니까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예요. 그것도 이 SEC가 소송을 걸면서 증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리스크를 아는 채도 이런 큰 상승을 보였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은 일단 이 법원에서 XRP는 디지털 토큰이다 라는 이 명확성을 부여하기도 했고, 그리고 현재는 이 미국 거래소에 상장도 완료를 했어요. 그렇다면은 이때는 이 소송으로 해서 미국 자금이 들어올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항소가 걸린다 하더라도 이 미국 자금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과거의 상황이랑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. 거기에다가 또 이걸 보시게 되면 이번 판결을 한 이 토레스 판사가 이 민주당인 오바마 대통령 때 임명한 판사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이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 정치적인 패배였다라고 변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대법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더 만만치가 않다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 대법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우세하기도 하고, 그리고 이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기업과 시장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싫어해서 항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긴다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기도 한 거예요. 그래서 저의 생각은 결국 이 항소는 노이즈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SEC가 항소를 한다라면 당장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지만,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고, 만약에 이 항소 리스크가 완전히 또 사라지게 된다라면 오히려 지금의 이 응축된 힘이 더 크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더 큰 상승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항소는 노이즈라 생각을 하고, 오히려 지금의 이 가격 움직임은 이런 기사에서 그 해석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최근 이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, 여기 보시면 현재 투자한 코인 중 가장 손실이 큰 알트코인은 무엇인가요? 라는 질문에 1위가 바로 XRP였습니다. 그런데 이 XRP는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최고로 올라갔을 때는 거의 90%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었던 코인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오히려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코인이 이 XRP라고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, 이 코인 가격이 오르면 누구나 돈을 벌고 또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 XRP 투자를 두고 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, 이 댓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많이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. 누구 좋으라고 올려줄까? 이런 말이 또 유독 이 리플이 많은데, 또 그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개미가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이것이 최고의 약점이고, 그래서 누구 좋으라고 올려줄까라는 이런 말이 상당히 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댓글도 2개월 전, 1개월 전에 달렸으니까 어찌 보면 이런 말들이 무색할 정도로 또 상당한 이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런 말이 최근에도 나왔어요.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3일 전에 리플은 마이웨이가 매도해야 오른다. 내가 세력이라도 안 올리지. 100만 개나 가지고 있는데 누구 좋으라고 올리나. 이렇게 또 댓글이 달렸습니다. 그런데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도 일반인보다는 조금 많을 수는 있어도 이 고래 입장에서 보면 거의 먼지 수준입니다. 지금 리플의 거래량이 지금은 불장도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하루에 2천억이 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 물량은 이 리플의 호가창 하나도 채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저는 이 누구 좋으라고 올리나 라는 요 말은 맞을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그것이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, 이 누구 좋으라고 올리나 이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, 단 우리 같은 단단한 마음을 가진 홀더가 아니라, 그러니까 이 리플이 상승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막
들러붙은 불나방을 향해 맞는 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여태 뭐 리플이 500원일 때 600원일 때 모아다가 이제서야 붙은 이 불나방들을 좋으라고 쉽게 상승을 시켜줄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의 이런 가격 하락도 어쩌면 이때 들러붙은 불나방들을 털어내기 위해 이런 구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을까?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장에 이 가격 상승이 나오지 않으니까 뭐 홀더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는데 결국엔 이 불나방 같은 개미들을 털어내고 그리고 결국 자신의 신념과 확신과 인내를 가진 자만이 최종 성공을 거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가격이 약세로 흐르고 있는데 오히려 이 고래 움직임들은 달라지고 있어요. 이 트윗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억 개 이상 가진 이 XRP 고래 지갑의 양이 최근에 이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차트를 첨부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공유하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쓴 것을 그것으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이걸 보시면 최근 1억 개 이상 이 XRP를 보유한 고래들의 지갑이 축적을 했다가 덤프를 하고 또 축적을 했다가 덤프를 했다가 이걸 보시면 이 초록색의 지금 이 XRP 가격을 의미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소송 판결이 나오면서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온 이후로 오히려 이 고래들은 가격이 더 상승한 상황에서 다시 매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런 데이터가 또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이 XRP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이 판결 전과 이 판결 후에 이 XRP의 내재 가치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이 고래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지만 다시 매집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고래들의 움직임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이 항소 이슈가 불거진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600원대에서 놀던 이 XRP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XRP 가격이 다시 이 1000원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큰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 물량을 열심히 받아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